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 국빈 방문을 하고 이렇게 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험난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때인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그것까지는 잘 끝났는데 지금은 미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미국 국빈 방문, 이 일을 도맡아서 했던 인물이 김성한 실장인데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성한 실장을 전격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검토한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성한 실장은 바로 3월 5일에도 이 국빈 방문 때문에 미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28일에 이 말이 나오고 그 사이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뭐 이래서 그렇다. 사실은 그게 아니다. 또 김대기 실장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이랬는데 3월 29일 당일에도 대통령실에서는 김성한 사태 같은 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나오고 바로 이게 뒤집힙니다. 당일 오후에 김성한 실장이 자진 사퇴했다 하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된다면은 무엇인가 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성한 안보실장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국민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 나온 이야기가 그쪽에서 이게 이유다 하는 게 또 그게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일단 나와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국빈 초청을 하면서 그때 한미 70주년 그 축하 공연을 하는데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가 협연하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다. 뭐 그들이 격에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을 떠나서 뭐 별거 아니네 싶지 않습니까? 이 연예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아주 큰 공연이다 이러겠지만 일단 양국 대통령 부부가 모이는 자리이고 이것은 대중공연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보여줘서 같이 즐기자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국빈을 환영하는 그게 아니라면 한국이 그 행사에 비용도 되고 섭외도 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미국 측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일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제안, 블랙핑크 공연 그 제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로 전달이 되지를 않았고 뭐 여러 번 전달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취소될 뻔했다. 차질을 빚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유로 되는 대통령실 쪽을 우리 국민 일반 그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도 이제 나이를 먹었고
대통령의 아내도 나이를 이미 먹었고, 이 무슨 그 블랙핑크 해가면서 그렇게 뛰고 놀 나이는 아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그렇게 무슨 술집이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도 아니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이걸 이유라고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환 실장이 자진 사퇴라고 하지만 바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문책성 인사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가봅시다. 김성환이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퍼스트레이디가 하는 그 무슨 그 여흥, 이런 거에 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한국의 대통령실 안보실장을 자를 정도의 큰 죄인가. 도대체 질 바이든 여사에게 뭘 밑보여서 이런 일까지 가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침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 김성환 실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밝힌 게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답니다. 나의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럴 정도로 다 준비를 해놨다. 그러면 김성환이 일을 잘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일을 잘했는데, 그런데 왜 죄를 지었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인가? 어떻든 김성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로 인한 논란이, 김성환 때문에 뭔가 논란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나오는 대로 우리는 풀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김성환이 윤석열의 외교에 부담이 되고 있고 윤석열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요거보다 시간을 조금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하루 전으로 3월 28일 김성환 실장 교체 검토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아무래도 이게 뜻밖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쪽 파벌이 완승을 거뒀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살생부가 나돌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있었던 인물이 주호영입니다. 이게 살생부라는 게 그래도 좀 몰래 이렇게 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주호영 같은 경우는 아예 비밀도 아니었다. 그냥 내놓고 전단지 딱 붙여놨다. 이거 제거 1호다. 그 다음에 김재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장관으로는 박진 장관, 권영세 장관, 이들이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김성환인가? 제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하는 게 이겁니다.
대통령실 안에서 이게 좀 패가 갈렸다.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그 강제징용, 배상, 협상 여기에서 그 외교 안보 라인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은 일본 갔다 온 거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소리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결정적인 트리거는 바로 이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이 문화행사 준비 지연 때문이다. 이게 동아일보 3월 29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윤석열이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공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하면은 또 그거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질 바이든 여사가 또 그렇다고 하기에도 그것도 참 아무튼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결정적인, 김성환을 나가라고 하는 결정적인 방아쇠였다. 이걸 일관되게 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박진 장관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 언론 플레이가 나오면 적시에 대응을 했어야지, 이게 논란이 확산된 뒤에 대응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 이게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 거기에 대응을 안 했다고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미국 국빈 방문 행사하고 관련된 게 이게 트리거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미국 쪽, 백악관 쪽하고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이 레이디 가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역시 그거였나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욕설을 했던 그 사건. 그 당시에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천박한 욕설을 한 거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 본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한 명쯤은 내놔야 한다. 안보실장 잘라라.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미국이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말한 것처럼 안보실장 목을 내놔라. 이런 것인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미국은 정보를 아주 잘 파악하는 그런 국가 아닙니까? 한국을 들여다보면은 바로 이런 게 윤석열 방식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방식대로 풀자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면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자기의 부하, 자기의 신복 누군가를 제물로 내놓습니다. 그런 자기 쪽이 아니면 언론사 혹은 정치적으로 반대편 누군가는 그쪽에 대고 공격을 하고 치고 수사를 하고 갑자기 잡혀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갔다. 이게 이제 세간의 평이고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고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최근에 그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방송을 했듯이 두 가지다. 하나는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의 미국 국빈 방문과 밀접하게 엮여 있다. 이게 성사가 안 됐으면 이것도 안 되는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이게 일본 한일 정상회담하고 엮여 있구나.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가 그게 그거 같지만 서로 어느 쪽으로부터도 손 떼고 이제 한시름 돌릴 수 있는 게 없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그것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방문했고 그리고 3월 16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경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지난 5년간 한국은 국제 박쥐였습니다. 색깔로 보면 친북, 친중에다가 확실한 반일이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반미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문재인의 후계자 노릇을 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쩌면 문재인보다 더 시진핑과 바이든을 다 자기 손으로 요리하려고 했다. 그 사이에 미국은 그래도 보수정당이라는 그 과거를 지니고 있는 그쪽에서 나온 대통령이니까 이번에 관계를 좀 돈독히 해보려고 여러 가지 초대장,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계속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초대장을 그 무수히 그때마다 계속 걷어차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담대한 구상을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껴안고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근래에 이르러 이제 이 신냉전이라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냉전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계속 하게 되면 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뭐 이런 그 연합국하고 전쟁을 정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겉으로 보기에라도 미국 편에 끼고자 이렇게 좀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편에 끼려고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그야말로 꽉 스크럼을 짜고 있는 이제 둘이 한 몸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상황이 됐다.
좋은 때를 다 놓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방법이 없다. 미국이 일본을 애지중지하니까 일본에게 가서 예쁘게 보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여기에 미국 쪽에 끼어들자. 이제 그게 바로 일본 방문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이 한국 대통령이니까 우리 국민들은 한국 대통령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과할 사람은 일본 기시다 총리다. 일본에서 사과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지. 사과 받을 사람이 찾아가서 사과를 받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기시다를 찾아갔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했는데 일본이 사과한 게 아닙니다. 일본이 사과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사과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과거사를 끝내고 싶다고 한 겁니다. 좀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일본은 만족했을까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일본 방문, 그게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투지를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걸 보면 그렇다면 윤석열은 왜 뭐 하자고 일본에 갔을까? 결국 불청객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가고 싶어서 갔다. 이 말이 가장 많고 윤석열이 일본에 납작 엎드린 날 바로 그날 미국이 국빈 초청 발표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날 윤석열이 일본에 납작 엎드린 날, 또 미국이 국빈 초청을 발표했다는 날, 이거하고 관련된 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이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2023년 3월 7일 미국 국무부 브리핑 내용입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발표를 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Historical issues had concluded. 과거사 문제가 종결되었다. 그래, 종결이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윤석열이 문맹이어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만든 건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무슨 짓인가를 한 것인가. 미국 국빈 초청을 받으려고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큰 일을 저질렀구나 싶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각종 소식들, 정보를 보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윤석열의 그 국정 목표는 미국 국빈 초청을 받는 것이다. 또 한일 정상회담하고 미국 국빈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조건의 관계, 이걸 반드시 채워야만 다음 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 3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국빈 초청을 해달라 하고 이걸 부탁하러 김성한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김성한 실장이 직접 밝힙니다. 즉 그 당시에 일본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갈 거다. 그게 3월 하순쯤에 갈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바로 이 이야기 자체가 미국 들어라 하는 미끼였다.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김성한이 3월 5일 출발하면서 거기 도착해서 틈틈이 기자들을 불러서 계속 소식을 내보내는데 출발할 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일본 방문은 조만간 그 시기와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일본 가기는 가겠다. 이 정도까지를 들고 미국에 절충을 하러 가는 거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김성한 실장이 또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매듭 짓는 것이 이번 나의 방문의 주 목적이다. 그 시기, 수준, 단계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국빈 초청, 이거를 확답을 받기 위해서 갔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4월 말에 국빈 방문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중요한 것은 방문이 아니고 국빈이라는 겁니다. 국빈은 초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각 나라마다 정해놓은 그 원칙이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보통 나라에 따라서는 1년에 2명만 국빈 초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손님의 입장에서 나를 초청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체면을 잃는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도 비슷한 입장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3월 7일, 미국 시간으로 3월 7일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빈이라는 그 초청의 형식에 집착하는 것을 몰상식한 짓으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3월 6일 블링컨 장관하고 김성한 실장이 미팅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하니까 프라이스가 말을 하는데 쭉 이제 발표문에 나온 내용도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이런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비밀이 아닌 것이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도 이 대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They also noted. 그들은 역시 언급을 했다. 이제 이 문장 뒤에 있는 건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블링컨하고 김성한이 될 수도 있고 이때 그 블링컨하고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도가 됐는데 김성한하고 한국인 일행 여럿이 블링컨을 만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다면은 그 데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풀이도 가능합니다. 그래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겁니다. How much?
얼마나 they look forward to 그들이 간절하게 바라는지 고대하고 있는지 look forward to 이거 뭐 중학생이면 알고 있는 얼마나 이 절절한 표현입니까? 뭘 그렇게 고대하고 있냐면 the state visit 국빈 방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국빈 방문을 이렇게 절실히 고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 국빈 방문에 대해서 그 부가 설명을 합니다. 이 국빈 방문이 뭐냐 하면은 백악관이 오늘에서야 이거를 공개한, 밝힌 그 국빈 방문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백악관이 오늘 밝힌 게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다고 한 그걸 밝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환과 그 일행이 블링컨을 만난 것은 3월 6일이고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겠다고 한 것은 3월 7일인데 3월 6일에 우리가 이번 국빈 방문, 국빈 초청받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가서 쫄랐다, 뗐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졸랐다 하는 것이 상하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등한 국가 간에서는 국가의 그 격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발표도 안 나왔을 때부터 국빈 초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백악관이 우리가 누구를 초청하겠다라고 밝히기 전에는 세상에 국빈 초청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국빈 초청을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이고 기자가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때때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자의 반응이 이겁니다. My God, what 이렇게 하고 how shocking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뭐라고 정말 충격적이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라이스도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칩니다. It's hard to imagine, I know.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 나도 알고 있어. 나도 그래.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백악관에서 3월 7일에 국빈 초청을 한다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에 백악관 국빈 방문에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목을 매니까 백악관이 브리핑을 한 겁니다. 국빈 초청, a state visit 뒤에다가 include a state dinner, 국빈 만찬 덧붙여서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준 겁니다. 그것을 백악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빈 방문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당면 목표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3월 7일 머니투데이에서 이 김성환 안보실장이 이제 이때도 미국에 있을 때인데 거기에서 한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방미 협의를 할 때, 이 초청, 국빈 초청이 협의를 할 때 미국 측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일종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결단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 결단이라는 것은 국가 이익을 버리고 일본 쪽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합의가 앞으로 이게 뒤집히지 않고 계속 가기를 바라면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계속해서 지지할 거다.
이거를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윤석열은 일본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 미국 못 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서 3월 7일에 미국에서 이 말이 나와서 3월 16일 독도에 대해서 그쪽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듣고만 있었는가. 이렇게 좀 연결을 짓게 되기도 합니다. 3월 9일에 KBS가 보도를 했는데 김성한 실장이 귀국길에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승낙을 받고 돌아오면서 한미 관계와 더불어 한일 관계가 한층 더 개선되어야 한다. 조건 관계인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방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상회담이 오늘 발표됐기 때문에 일본 측이 아직 성의 있는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부터 다음 주에 그 일본 방문 이거를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대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이 묘하게도 걸리는 곳이 있다. 일단 일본은 3월 9일에도 성의가 없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의를 다해야 합니까? 일본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일본이 성의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성한 실장이 한 말은 그게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일본의 기대 수준에 맞추겠다고 한 겁니다. 참 안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는 말은 바로 3월 9일 KBS 보도 거기에서 한 이야기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이번 일본 방문이 중요한 분수령이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간다. 우리가 다 내놓겠다고 한 게 미국이 초청하는 근거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일본이 내키지 않지만 일본 방문을 허락할 입장이 되긴 했는데 지금 더 노력을 해서 일본 방문을 성사시켜야 그래야 워싱턴에 백악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그 문맥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백악관 국빈 초청하고 윤석열 일본 방문은 서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나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요구하거나 받거나 한 게 없고 그저 다 갖다 바쳤다. 그런데 일본은 계속 한국에 도발을 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 바로 이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때의 일을 가지고 산케이 신문하고 NHK 또 기타 일본 언론에서 그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3월 16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일본에 있는 그 기간인데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 이런 보도를 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기시다가 그렇게 웃으면서 찾아간 윤석열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어떻게 기시다의 뜻을 들어주려고 해도 한국에서는 말도 꺼낼 수 없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들끓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어떻게 했는가? 미국은 일본 그만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인권 보고서에 한국을 어떻게 기술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3월 20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2022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야 뭐 연례 행사라고 합시다. 중요한 거는 한국이 거기에 들어갔고 그걸 미국에서 한국이 여기 들어갔다고 알렸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인권보고서를 냈다 하는 것을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뉴스로 몇 건이나 냈습니다. 그 3월 21일 뉴스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무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 탈북민들의 그 대북전단 풍선 살포를 경찰이 막았다는 게 나온다. 이렇게만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권 침해 상황을 이번 보고서에 실었다고 뉴스로 내보낸 겁니다. 친절하게. 같은 날 또 다른 뉴스에서는 그런데 이거 한국 너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도 또 알려줍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외교와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이 몇 건의 뉴스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3월 21일 우리 날짜로 3월 21일 JTBC에서 이 보고서에 한국의 치명적인 내용이 있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대북전단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거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속어 논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원문을 공개해 놓고 있는데 그 섹션 2에 보면 이제 국민의 자유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뉴욕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동맹국 의회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바이든 쪽팔려 발언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국민의힘 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미국에서 오케이 했다. 괜찮다고 했다. 이렇게 선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더구나 그 제목이 Violence and Harassment 해가지고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겁니다. 물론 이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공개되고 그리고 우리 국내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이 소제목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걸 삭제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이 그냥 알아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문제가 인권보고서에 들어갔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큰 사건이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모독했고 미국 대통령에게 욕설을 했고 그것도 성적인 막말을 했고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랬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의 인식이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이야기한 딱 그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그래 그 소제목 지워라 했다면 미국이 속으로 부글부글 했을 겁니다. 이거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요구를 하고 앉아있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미국 인권보고서에 대응을 하면서 친중 박쥐 노릇을 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이다. 희망이 안 보인다 하는 부분입니다. 3월 22일 그 대통령실의 브리핑, 이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브리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도 대통령실 브리핑이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매년 각 나라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이나 언론 보도를 그냥 모아서 그대로 발표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올해는 유난히 심했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미국에서는 이거 미국 정부가 외교,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정책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수준이 엉망이다. 내용이 믿을만하지 않다. 쓰레기다. 거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올해는 유난히 심했다. 그런데 올해 뭐가 들어가 있느냐? 신냉전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데가 얼마나 그 심각한 인권 침해국인가 하는 것을 기술한 보고서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반대해버린 것이 됩니다. 외교적 언사라는 것은 말을 애매하게 하고 글을 쓸 때 마침표를 안 찍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맥락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를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다가 일부 내용을 즉각 수정을 했다. 이거는 그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그냥 쓰레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게다가 한 발 더 나갑니다. 이번 인권보고서의 핵심은 그러니까 국가별에서 한국 보고서의 핵심은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강력한 성과가 있다. 우리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에 사의를 표한다는 대목이다. 미국이 헌사를 바쳤다.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게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겁니다.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이게 22일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전날 3월 21일에 중국 시진핑이 그 보고서는 쓰레기다라고 한 것과 같은 입장 표명을 한 게 돼버렸습니다. 3월 21일 중국 외교부에서는 미국의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는 정치적인 거짓말과 이데올로기의 편견으로 가득 찼다. 그래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가 그냥 쓰레기다 이렇게 한 겁니다. 똑같은 소리를 했다. 보조를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런데 이 친중 행각은 또 있습니다. 3월 23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을 한 거고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정상회의는 물론 화상회의, 온라인으로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3월 23일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저 한국도 끼워줬다는 것 때문에 들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신냉전의 상황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일종의 십자가 밟기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지, 그 자리에 공동주최국으로 들어가면 다 된다고 그렇게 태만하게 생각을 했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능력이 없으면, 정부의 인재가 없으면 나라는 계속 피폐해집니다. 이 브리핑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밖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중국이 알고 있고 미국이 알고 있다. 뭐냐 하면 한국이 이 5개 공동주최국에 들어있는 이번 회의에 타이완, 대만이 참여한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타이완이 이번에 들어온 이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한 거다. 우리 한국은 아니다. 중국 우리 미워하지 마. 이렇게 발뺌을, 허겁지겁 발뺌을 한 겁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윤석열, 거짓말하는 대통령실, 그걸 시진핑과 조 바이든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3년 3월에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 한국,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 이렇게 5나라가 공동개최국으로서 개최를 한 겁니다. 이거 우리는 아니다. 미국이 그런 거다. 역시 윤석열은 친중 박쥐구나. 뭐라고 편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공개 브리핑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인권보고서에 윤석열의 욕설 사건, 그걸 넣었다. 근데 미국은 왜 하필 이 시점에 MBC 편을 들면서 윤석열이 국민의 자유를 이렇게 탄압을 하는 그런 정권이다 하는 것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넣었을까? 이 사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내에서는 대통령의 힘으로 눌러버린, 그래서 억지로 국민의 그 생각과 국민의 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각색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인가? 인권보고서에 들어갔다. 이거 미국은 아직 이 사건 끝이 안 났다 하는 뜻입니다. 보고서에 최대 동맹국, 그러니까 미국이 될 텐데 그 미국 의회를 모욕했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미국 자존심을 훼손한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까짓 거 아니면 항상 그렇게 사니까 뭐 그게 별거 아니다 싶은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바이든으로 들으면 국민 너희들 귀가 잘못된 거야. 이건 날리면이야 라고 발음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음성 듣기 그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국민들의 그 청각은 다 무시하고. 그런데 이거 발음 문제 아닙니다. 물론 바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인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이 공개 장소에서
미국 대통령을 모독했고 미국 의회를 모독했고 그리고 와서는 한국의 언론사 MBC를 속죄양으로 삼은 겁니다. 거짓말로 사건을 덮어버린 그 원래의 음원을 봤을 때 윤석열 입에서 나온 소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 분명히 다 있고 미국의 그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항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 국민은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앞세워서 그래서 밟으면 밟히고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밟히지는 않는 겁니다. 더구나 다른 나라에서 밟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과연 무사히 미국 국빈 방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빈 방문 왜 하는가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우리의 안보를 좀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받아오고 우리의 경제가 더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아오고 결실을 얻어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우리 국민과는 뜻이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이 국정 목표다 이러고는 있지만 지금 보면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해야 한다. 문재인보다 뭔가 보여줘야 된다. 국빈 만찬을 먹어야 한다. 국빈 오찬은 안 된다. 블레어 하우스에서 숙박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해야 한다. 뭐 이 정도의 그 국정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가서 상원과 하원 이렇게 연설을 2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2번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3월 29일 중앙일보에서 윤석열 꼼수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 상원과 하원이 합동회의를 하는 장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물론 이것도 이제 미국에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걸 들어줬다고 하면 그 값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가 이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미 이게 정해졌다는 뉘앙스입니다. 뉴스는. 그러나 미국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미정으로 해둔다. 이런 정도의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의회를 모독한 윤석열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뻔합니다. 재물을 바쳐야 한다. 뭔가 희생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김성환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그때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어떠냐. 바이든 쪽팔려라고 한 그 현장에서 윤석열이 직접 대화를 한 상대방은 김성환이었습니다. 김성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막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김성환이 어땠는가? 빙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비슷한 보조로 나가던 박진 장관은 굳어진 표정인데 윤석열이 뒤돌아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던 그 김성환도 웃고 있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거 분석했을 겁니다.
미국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너를 자를까? 아니면 김성환을 자를래? 윤석열을 자르는 거는 국빈 방문, 국빈 초청 안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 28일부터 29일까지 그 용산에서 북새통을 치다가 별별 사람들이 다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와서 미국 갈 날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김성환을 잘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이 바이든 쪽팔려 이거에 거짓말로 낮과 밤을 보내온 김은혜 홍보수석은 그냥 두고 가려는 것이냐. 미국의 분노라든지 이번 인권 보고서를 보면은 김은혜 수석도 반드시 잘라야 할 인물이 아닌가, 알아서 잘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3월 29일 오후 5시 3분에 김성환 실장이 자진 사퇴한다는 언론 공지를 냅니다. 그때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5시 59분에 윤석열이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임명했다는 속보가 뜹니다. 그러니 국민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후임자까지, 게다가 그 후임자가 지금 미국에 있는 주미대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다시 확인되는 것이 이번 김성환을 자른 사건은 미국이 원했던, 미국에게 잘랐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했던 그런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자기들의 꿈, 이거는 백악관이 부부 이름을 밝혔으니까 그 자기들의 꿈이 바로 미국 국빈 방문인데, 이걸 취하고 무엇을 버렸는가, 그것과 바꿔먹은 게 뭔가, 이걸 보면 우선은 일본에게 이제 쓸 수가 다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속수무책이 됐다. 그동안 어찌됐든 한국은 일본에게 마음을 먹으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좌파 정책을 꼭 쓰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측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를 다 일본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어떻게 했는가? 3월 28일 일본 교과서에 과거사가 종결됐으니까 일본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지원해서 일본군 병사가 됐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거 일본이 강제한 거 아니다. 구일본 제국의 책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게 들어갔다. 그리고 또 이 교과서하고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게 과거사만 내준 게 아니라 독도까지 내줬나 하는 이야기,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월 28일 일본 교과서에 이런 게 들어간 겁니다.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3월 16일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독도 영유권 이야기를 했다, 보도 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독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했다고 말 안 하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 바로 2023년 3월 7일 김성환 안보실장이 미국에 이 국빈 초청해달라고 그거 부탁하러 갔을 때 그때 미국 측에서 조건처럼 내건 게 뭐였습니까? 미국은 기시다 총리를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은 일본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 백악관 못 간다. 이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조용히 듣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 영토 문제인데 아무리 탐욕스러운 윤석열이라고 해도 그 순간 어떻게 술이 목으로 넘어간 것인가?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는 정말 비통해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대통령이라는 일꾼을 들여놨더니 나라가 도둑질을 당하는데도 가서 술만 얻어먹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보 문제입니다. 미국 국빈 초청을 받아서 미국 대통령과 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버는 거. 이게 바로 국빈 방문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원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 세계 최강의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걸 좀 받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원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인가? 김정은이가 러시아하고 원팀이 돼서 한국 침공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을 가진 김정은이 그 앞에서 우리 자체 핵무장해야 한다. 이게 국민 70%가 넘는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윤석열은 그것까지도 미국 국빈 방문하고 바꿔먹었느냐 이제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3월 27일 중앙일보에서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뉴스를 실었습니다. 핵 공동기획과 실행 이것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이 한국식 핵 공유를 4월에 발표할 거다. 그러면 나토식 핵 공유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한국식 핵 공유, 일단 한국이 전술핵 한국에 배치하는구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3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4월 그 국빈 방문할 때 그때 사실상 나토식 핵 공유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한국식 핵 공유 방안을 공동성명에 담을 것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실망해도 좋습니다.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자, 우선 사실상 나토식 핵 공유와 유사한, 그러면 나토식 핵 공유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게 아닌 게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유사하지 않고 효과만 얻을 수 있다. 한국식 핵 공유 방안을 담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가 줄줄이 달려있는 거는 그게 그것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냥 아니다. 나토식 핵공유도 아니고 한국식 핵공유도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겁니다. 왜냐? 이거 바로 확인이 됩니다. 3월 27일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국식 핵 공유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좀 믿어줬으면 하고 이게 단번에 깨집니다. 2023년 3월 8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일 양국의 핵 억지력을 좀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 이거 우리 이제 알고 있던 겁니다. 바로 그 나토의 그 핵 계획 그룹 NPG를 참고해서 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한미일 3국의 이 협의체, 이거는 5월에 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 그때 한미일 정상회의를 할 건데 그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거다. 일본 끼고 이 협의체를 만들거나 일본 빠지면 한국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G7 손님으로 초청했구나. 이것도 역시 악의가 맞아 들어갑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13일 한미일 3국이 그 푸놈펜 선언이라는 것을 했을 때 거기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도 끼워줬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일 3국 협의체로서 이 전술핵 핵 공유 이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에 전술핵 배치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 이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 못한다, 물러설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재배치 안 합니다. 지금하고 안 달라집니다. 그러면 방법은 일본에 전술핵을 배치할 거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본에 있으면 됐지. 그럴 문제가 아니다. 자, 지금 미국에 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된 겁니까? 지금 나토에 전술핵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습니다. 5월에 그 일본에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합시다. 이름은 한미일 전술핵이다. 한국이 뭐가 달라집니까? 한국에는 여전히 전술핵이 없습니다. 자, 이때 한국의 입장은 어떤가? 그냥 미국의 핵이 그냥 있는 거,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하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라집니다. 일본에는 전술핵이 배치되고 일본은 나토하고 동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한국식 핵 공유입니까? 나토식 핵 공유보다 한 발 더 내려가서 한국식 핵 공유. 그러니까 한국식이란 말이 붙겠지만 한국에는 아무것도 안 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일본이 나토하고 동급이 되는 게 왜 문제냐? 일본은 세계 정복을 하려고 나섰던 적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평화헌법이 있습니다. 군대도 못 가지게 돼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 뭐 별의별 거 다 갖고 있고 핵까지 갖게 된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가? 만일 한국이 여기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미국이 일본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했으면 반발이 좀 컸을 겁니다. 한국은 일본을 위해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다. 한국은 지키지 못하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그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좀 좋은가? 뭐 IRA 이거 좀 우리 기업을 위해서 좀 풀어달라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게 그겁니다. 이번 미국 인권보고서에 삼성 이재용 한국 정부 이거 부패로 집어넣습니다. 미국의 인식이 뭐냐? 윤석열이 계속 삼성을 내세워서 친중 박쥐 노릇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인권보고서에서 시진핑하고 똑같이 반응을 하고 결국 한국이라는 곳은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진짜 친중 박쥐구나 하는 게 미국의 인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그나마 일본만큼은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이랬는데 이제 한국이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이제 간이 부어서 이 기회를 타고 독도까지 제대로 먹겠다 하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징용공 가지고 머리 숙이고 찾아갔더니 위안부를 꺼내들고 레이더 조사, 레이더 비쳤다 하는 거 꺼내들고 또 관함식의 우길기 사건 꺼내들고 이것까지 다 사죄하라고 합니다. 그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엿받고 먹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겠지만 또 하나 자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요구 그 밑바탕에 있는 거 한 가지만 힌트를 알려준다면은 그겁니다. 문재인이 30년형을 받지 않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 이런 뜻이다 하는 겁니다. 한국은 전직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러면 정말 칼같이 30년형 때리고 바로 잡아넣고 구치소에서 바로 그 감옥으로 가는 잡아놓고 재판하는 나라 아닙니까? 안 하고 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이다. 그 이야기가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